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영입니다. 올해 52 혼자 살아온 지 어느덧 8해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한 남자와의 관계, 그리고 그 끝에 제가 직접 설계한 통쾌한 복수 작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산악회에서 시작된 달콤한 유혹, 귓가를 스치던 낮은 목소리, 믿음과 배신이 교차하던 6달의 로맨스 스캠,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펼친 완벽한 역전까지.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경고가 되고 또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저는 44세 남편을 잃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었죠. 20해를 함께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떠나자 집안의 공기까지 달라졌습니다. 냉장고에 남은 그의 메모, 서랍 속 양말 한 켤레, 현관문 앞에 놓아둔 등산화. 경제적으론 큰 걱정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생명보험금 3억 원, 아파트 전세금 2억 원, 남편이 성실히 모아둔 적금 1억 5천만 원. 총 6억 5천만 원의 자산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생활비는 소형 오피스텔 월세 수입으로 충분히 충당되었습니다. 하지만 통장 숫자가 제 어깨를 안아주지는 못했습니다. 처음 2년은 깊은 수면 같았습니다. 낮에도 멍했고 밤에는 얕은 꿈에 자주 깼습니다. 그러다 친구의 권유로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공기를 마시며 한 발 또 한 발 오르는 시간이 제게는 작은 회복이었습니다. 혼자 오르내리다 3년 전부터 새벽 산악회라는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또래가 많았고 상실의 모양은 달랐지만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의 숨을 맞추며 걸으며 저는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도봉산 입구에서 모였습니다. 해가 막 산등성이로 넘기 전에 회색빛, 흙냄새가 진하게 올라오던 시간. 그때 그를 처음 보았습니다. 자신을 김정훈이라고 소개한 남자. 50대 초반쯤, 키는 175쯤 되어 보였고 검은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얼굴은 웃을 때마다 눈가에 잔주름이 생겼습니다. 말수는 많지 않았지만 한마디가 묵직했습니다. 길이 젖었네요. 발 디딜 때 조심하세요. 그가 제게 건넨 첫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손목을 가볍게 받쳐주었습니다. 짧았지만 선명한 온기. 그 순간 오래 닫아둔 창문이 아주 살짝 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면 그는 어디선가 작은 도시락을 꺼내왔습니다. 김이 남아있는 미역국, 가지런한 김밥, 소금 간이 잘 밴 계란. 이런 걸 언제 다 준비하셨어요? 제가 묻자 그는 새벽이 길어져서요. 하고 웃었습니다. 말끝에 붙은 미소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처럼 마음을 느슨하게 풀어주었습니다. 며칠 뒤부터 그는 자연스럽게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미영 씨. 8해 동안 잊고 지낸 호칭의 온기가 어깨에 얇은 숄처럼 걸렸습니다. 문자도 자주 왔습니다. 잔설이 남은 산능선 사진, 회색 구름 사이로 비친 햇살, 오늘은 유난히 보고 싶습니다 같은 짧은 문장. 그는 서두르지 않았고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우산 2개 들고 갑니다 하고 나타났고 바람이 센 날에는 뜨거운 차가 좋겠어요 라며 제 취향을 정확히 맞췄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는 내 약한 지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8해의 고요, 스스로 버티려 애쓰면서도 가끔은 기대고 싶은 마음. 저녁 산책길은 늘 조용했습니다. 그는 제 보폭에 맞춰 천천히 걸었고 신호를 기다리며 가끔 제 손등에 손가락을 스치듯 얹었습니다. 아주 짧지만 또렷한 온기.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잠은 잘 오셨어요? 귓가에 머무는 낮고 차분한 목소리는 세상의 저만. 남은 듯한 고요 속에서 제 안쪽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어느새 저는 그의 리듬에 익숙해졌고 메시지를 기다렸고
그가 좋아하던 찻집의 조명과 창가 자리의 빛 번짐까지 함께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3달쯤 지났을 때 그는 제 어깨에 걸칠 얇은 스카프를 선물했습니다. 진한 남색, 담백한 회색, 손끝으로 쓸면 결이 살아있는 천. 이 색이 미영 씨와 잘 어울려요. 그 말에 저는 제 자신이 다시 살아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누군가의 시선이 내게 머무른다는 사실이 이렇게 마음을 움직일지 몰랐습니다. 밤에는 그의 메시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오늘 미영 씨의 웃음이 오래 남습니다. 그는 저를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신뢰를 조심스럽고 공들여 쌓았습니다. 내 지난 날을 캐묻지 않았고 스스로도 많은 것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 점이 오히려 더 매혹적이었습니다. 넉 달째 되던 날 저는 물었습니다. 정훈 씨는 무슨 일을 하세요? 그는 웃으며 자잘한 부동산 투자요. 크게 벌지도 잃지도 않고 그저 성실하게. 라고 답했습니다. 성실하다는 단어는 그의 표정과 목소리와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몇 주 뒤 그는 처음으로 작은 부탁을 꺼냈습니다. 잠깐 자금이 막혀서요. 일주일이면 돌아옵니다. 혹시 가능하실까요? 눈빛은 여전히 조용했고 한치의 재촉도 없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마음이 먼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금액은 300만 원. 제겐 큰 부담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일주일 뒤 그는 원금의 이자 30만 원을 얹어 돌려주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큰 도움이 됐어요. 그때 저는 안심했고 그 안심 위에 그는 신뢰의 벽돌을 더 높이 쌓았습니다. 한 달 뒤 두 번째 부탁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이번엔 좀 더 좋은 기회가 있어서요. 2주면 충분할 겁니다. 역시 재촉은 없었고 2주 후 약속대로 원금과 이자 50만 원이 돌아왔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영화를 보고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도 했습니다. 그는 늘 제가 좋아할 곳을 골랐습니다. 어느 저녁 한강을 걸으며 그는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미영 씨가 있어 정말 다행입니다. 아주 짧았지만 오래 남는 말. 그날 저는 노후 자금의 일부를 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3번째 부탁은 1,000만 원이었습니다. 조금 큰 기회인데 한 달이면 될 것 같아요. 수익도 더 좋고요. 그는 동상가 지분, 아파트 전세갭 같은 구체적인 용어를 자연스럽게 썼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2번의 성공, 깊어진 신뢰와 애정. 혹시 결혼까지 간다면 그의 사업도 우리 가족의 일이 될 테니까요. 한 달 뒤 약속대로 1,000만 원과 이자 100만 원이 돌아왔습니다. 이런 분을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인 것 같아요. 그때까지 저는 행복했습니다. 좋은 사람과의 만남, 돈이 불어나는 재미. 지금 돌아보면 모든 것이 그의 정교한 설계였습니다. 5달째 그는 큰 기회를 이야기했습니다. 강남 오피스텔 경매건인데 확실합니다. 다만 금액이 좀 얼마나요? 3,000만 원이면 됩니다. 2달 후 이자 300만 원과 함께. 큰돈이었지만 불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약속을 지켰으니까요. 저는 적금을 중도 해지해 3,000만 원을 마련해 건넸습니다. 첫 달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주 연락했고 데이트도 했습니다. 투자는 잘 되고 있어요. 다음 달 좋은 소식 드릴게요. 하지만 2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하자 그는 말했습니다. 아, 미안해요. 절차가 좀 복잡해져서 한 달만 더. 한 달이 더 지나자 불안이 커졌습니다. 다시 연락했을 때 돌아온 답은 같았습니다. 조금만 더요. 거의 마무리 단계예요. 그리고 넉 달째 그의 전화는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자 답장도 오지 않았고 산악회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산악회에서 들은 소문 하나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와 같은 말투,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는 남자가 또 있다는 이야기. 애써 웃어 넘기려 했지만 그날 오후 단골 카페 유리창 너머로 본 장면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그는 어떤 여자의 어깨선에 스치듯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했던 것과 같은 속도와 각도, 너무도 익숙한 미소. 여인의 표정은 처음에 저와 똑같았습니다. 경계와 설렘 사이에서 흔들리는 얼굴. 그 순간 오래 켜두었던 작은 촛불이 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로맨스 스캠, 중년 여성 대상 사기 키워드로 쏟아지는 사례들. 패턴은 놀랍도록 같았습니다. 저는 산악회 카페에 조심스럽게 글을 올렸습니다. 혹시 김정훈이라는 분 아시나요? 50대 초반 곧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도 당했어요. 300만 원 빌려주고 못 받았어요. 저는 1,500만 원 7명의 피해자가 나타났고 피해액은 합계 1억 2천만 원. 그는 각자에게 다른 직업을 말했고 몇 번은 반드시 갚아 신뢰를 쌓은 뒤 큰 금액을 가져갔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차용증도 명확한 갈취 정황도 부족하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자발적 대여에 가깝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자책을 줄이고 해결을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제 돈만이 아니라 그가 또 다른 여성을 계속 속일 거라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방식으로, 그의 무대에서, 그의 언어로 무너뜨리는 길. 피해자 중 한 분의 소개로 사설 탐정과 연결했습니다. 그는 이런 사건을 많이 다뤘고 차분했습니다. 패턴과 증거를 모읍시다. 반복은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그의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아침 찻집, 점심 식당, 저녁 산책로, 주말 산행 초입. 휴대전화가 자주 머무는 위치, 메시지 타임스탬프, 전화 시간대. 그리고 그의 수법을 해부했습니다. 먼저 선택받았다는 감각을 주고 충분히 배려를 쏟아부은 후 아주 부드러운 말투로 작은 부탁을 꺼내는 방식. 탐정은 이를 낮은 파도라고 불렀습니다. 멀리서 천천히 밀려와 어느새 발목을 감싸는 물결. 우리는 가짜 투자자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제 친구의 지인을 통해 38살 때 이혼하고 혼자 지내온 48살 이혜진 씨를 만났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이고 단정하고 절제된 미소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사연을 듣고 결심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멈춰야 해요. 우리는 혜진 씨를 훈련했습니다. 말의 속도를 조금 늦추고 목소리를 낮추고 웃을 때 눈을 살짝 감는 습관. 옷차림은 단정하되 소재와 실루엣으로 품위를 드러내는 방향으로. 그가 좋아할 요소들을 조합했습니다. 첫 만남은 산악회 번개 모임으로 위장했습니다. 저는 며칠 전 카페에 도봉산 번개 어떠세요?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새로운 표적을 찾기 위해 반드시 나타날 거라 확신했습니다. 예상대로 그는 왔고 사람들 사이에서 혜진 씨에게 자연스레 시선이 향하도록 동선과 대화를 설계했습니다. 산행 내내 그는 배려의 풍경을 연출했고 하산 후에는 처음 뵙는데 산행 어떠셨어요? 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익숙한 목소리, 계산된 미소. 모든 게 시나리오대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그와 혜진 씨는 별도의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그와 처음 단둘이 만났던 바로 그곳. 우리는 미리 작은 장치들을 설치해 두었습니다. 은은한 조명, 조용한 음악, 진한 차향. 그는 습관대로 상대의 잔이 비지 않도록 살폈고 감정의 온도를 재는 질문을 꺼냈습니다.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혜진 씨는 연습한 대로 오랫동안 지켜온 외로움을 짧고 사실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적절한 시점마다 자신의 약함을 드러냈습니다. 저도 혼자 지낸 시간이 길어요. 그 문장 뒤 상대가 침묵을 채우도록 만드는 길이.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2주 뒤 그는 낮은 파도를 보냈습니다. 50만 원의 작은 도움.
혜진 씨는 망설이다 응했고 일주일 뒤 그는 원금과 이자를 정확히 갚았습니다. 한 달 뒤에는 200만 원, 그 다음엔 500만 원. 저에게 했던 수법과 같은 곡선이 반복되었습니다. 신뢰는 수치처럼 쌓였고 마지막 큰 금액을 향해 조용히 가속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그는 2천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정말 큰 기회가 있어요. 수익도 상당할 겁니다. 제가 들었던 그 문장이 그대로 재생되었습니다. 혜진 씨가 알겠어요. 내일까지 준비해서 연락드릴게요. 라고 답하는 순간 우리의 본격적인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약속 장소는 그 찻집이었습니다. 혜진 씨는 돈은 준비했는데 잠깐 화장실만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때 저는 단정히 옷을 차려입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오래전에 그가 제게 건넸던 회색 스카프를 목에 감고 그의 테이블로 걸어가 앉았습니다. 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정훈 씨.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여긴 어떻게 저는 잔을 옆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 말들을 돌려드리러 왔어요. 잠깐만 도와달라. 곧 정리된다. 고맙다. 익숙하시죠? 그 순간 근처 테이블에서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저와 함께 준비해 온 다른 피해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입구에서 기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빛이 허공을 헤맸습니다. 부인하려 입을 여는 순간마다 테이블 위에는 우리가 모은 증거가 겹겹이 놓였습니다. 녹음된 대화, 반복되는 문장 패턴, 7명의 피해 내역, 새벽에 보내던 잠은 잘 오셨어요? 메시지가 어떻게 신뢰의 포장지로 기능했는지 분석한 자료까지. 왜 늘 낮은 목소리로 부탁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귀로 듣는 온기를 믿기 시작하면 마음으로 지갑도 엽니다. 당신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피해자 한 분이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잃고 혼자였는데 이 사람이 제 외로움을 이용했어요. 1,500만 원을 잃었습니다. 또 다른 분이 이어 말했습니다. 저는 이혼 직후라 마음이 약했고 800만 원을 가져갔어요. 그는 마지막까지 말꼬리를 잡으려 했습니다. 오해입니다. 저는 조용히 말을 잘랐습니다. 그저 뒤엔 항상 같은 말이 붙었죠. 잠깐만 도와달라. 오늘은 우리가 부탁할 차례예요. 잠깐만 멈춰주세요. 더 이상 다른 여성들을 속이지 말아요. 기자들의 셔터 소리가 연달아 터졌고 그는 얼굴을 가리며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그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문 쪽에 서 있었습니다. 김정훈 씨, 아니 박민수 씨죠? 당신의 실체를 모두가 알 때까지는 여기서 나갈 수 없어요. 그날 저녁 그의 정체는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10년 넘게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로맨스 스캠을 벌여온 전문 사기꾼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전국에 수십 명, 피해액은 수억 원. 그의 실제 직업은 무직이었고 여러 이름을 돌려가며 활동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커녕 도박과 위험한 투기로 탕진한 돈을 메우려고 새로운 표적을 찾아 같은 수법을 반복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정황과 중년 여성 심리 매뉴얼까지 존재한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그의 사진과 수법이 공유되었고 이런 접근을 조심하세요라는 경고 글이 퍼졌습니다. 결국 그는 사기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까지 내려졌습니다. 피해자 일부는 민사 절차를 통해 돈을 돌려받기 시작했습니다. 전액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더 큰 의미는 그가 더 이상 새로운 피해자를 만들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와 한동안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은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길게 통과했습니다. 오랫동안 내 안에 남아있던 상처의 결이 손끝에 만져지는 듯 했지만
그 위로 새로운 감각이 겹쳐졌습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제가 아주 조용히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그가 선물한 회색 스카프를 풀어 손바닥으로 천천히 매만졌습니다. 부드러운 결이 사르르 흩어졌습니다. 저는 그 스카프를 서랍 깊숙이 접어 넣었습니다. 과거와의 결별을 의미하는 제 나름의 의식이었습니다. 며칠 뒤 다시 산에 올랐습니다. 초입의 공기는 여전히 차갑고 이마에 맺히는 땀방울도 예전과 같았습니다. 달라진 건 하나였습니다.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 발을 디딜 곳을 고르며 앞으로만 걸었습니다. 돌과 돌 사이를 건너뛰는 작은 리듬이 몸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정상 근처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길은 여전했고 숲은 여전히 깊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기대되었습니다. 그 후 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로맨스 스캠 피해자들을 돕는 상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비슷한 상황의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함께 대응 방안을 찾습니다. 가장 먼저 전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혼자라는 사실이 사랑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정함을 나누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문제는 그 마음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배운 경고 신호 몇 가지를 전합니다. 첫째, 너무 완벽한 사람은 의심하세요. 처음부터 모든 게 매끄럽게 맞아떨어진다면 누군가의 설계일 수 있습니다. 둘째, 돈 이야기가 나오면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아무리 급하다 해도 최소 일주일은 생각하세요. 진짜 급한 일은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셋째, 주변의 의견을 들으세요. 사랑은 판단을 흐립니다. 넷째, 신원을 확인하세요. 직장, 주소, 가족관계 등 구체 정보를 확인하지 못한다면 한 걸음 물러서세요. 다섯째, 초기의 작은 성공에 속지 마세요. 몇 번의 약속 이행은 큰 금액을 위한 미끼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저도 8해의 고요 끝에 외로움에 지쳐있던 때에 당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 판은 달라집니다. 당신의 직감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방패가, 누군가에게는 방향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조언이 필요하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도울 수 있다면 함께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경고와 용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